자, 그러면 미수수익 부분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미수수익에 대한 예제 문제, 기출 문제를 제가 넣어 놓았는데요. 자, 예제 1번 보시면 본사 건물의 일부를 주식회사 1월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1월에 임대해 주면서 매달 15일에 월세 100만 원을 받고 있대요. 자, 12월 30일 현재 발생한 임대 수익은 얼마? 50만 원이며 나머지 15일분은 이달 15일에 청구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상환인 즉슨 그림을 그려드리면 매월 중순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니까 이렇게 청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까지가 100만 원에 10만 원 부동산 임대 수익 상태인데 평달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12월 달에 가서 보니까 1월 달과 12월 달 사이에 걸치는 형태가 되더라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빨갛게 빗금친 부분이요. 이래 생명도 아니고 빨갛게 빗금친 부분인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부동산 임대 수익을 받아야 될 때가 됐는데 임대 수익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달라고 말은 못하겠고 왜냐면 1월 15일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빨갛게 빗금친 부분을 미수 수익으로 처리해 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1년 중에 100만 원이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15일분 치면 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임대료 50만 원, 차변에는 미수 수익 50만 원 뭐 이런 식의 분계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부분이요. 결산이 현재까지 대여금에 대하여 발생되었으나 미수된 수입이자 얼마? 60만 원을 계상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미수된 동그라미 쳐주세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미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점수 거저주려고 개정 과목을 알려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수라고 시작되는 개정 과목 하나밖에 없어요. 미수 수익 하나밖에 없어요. 미수라는 단어로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 60만 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 60만 원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기출문제 보시면 23회 때부터 거의 3회 3번 꼴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은 반드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전산학의 1급 23회 때 문제 결산일 현재까지 대여금 내서 발생되었으나 미수된 수입이자 얼마? 52만 원을 계상한다. 미수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 52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52만 원. 자, 그랬더니 28회 때 문제를 살짝 꼬아낸답시고 결산 현재 발생되었으나 미계상된 이자 수익. 미계상이나 미수나.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 15만 7,200원, 대변에는요 이자 수익 15만 7,200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회 때 문제 12월 30일까지 발생된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은 3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얘나 동일하고요. 자, 전산액의 1급 44회 때 문제인데 거래은행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예금된 정기 예금에 대하여 단기분 경과 이자를 인식했답니다. 예금 금액은 1억 원이고요. 만기는 3년이고요. 가입일은 항상 4월 1일에 예금 적금을 듭니다. 자, 연이자율은 10%고 만기일은 3년 후인 3월 30일이라고 합니다. 월할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개정 과목은 차변의 미수 수익이고 대변의 이자 수익인데 이제 치사하게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1억 원 곱하기 10%라면 연이자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3월 30일 날 가입을 4월 1일 날 가입을 했으니까 9달치분만 잡아줘야 정상이겠죠, 이자를. 물론 다음번부터는 1년 12달치를 다 잡는 건데 그래서 12분의 9를 곱해서 7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산액 1급 49회 때 문제 거의 똑같은 형태로 내놓고 은행에다가 예금 적금을 넣는 게 아니라 거래처의 사채 이자로 빌려주되 자 3억 원을 빌려줬대요. 그래서 주식회사 상훈상세 빌려준 것도 꼭 4월 1일이죠. 4월 1일 날 상훈상사에 3억 원을 자 4년간 대여를 하고요.
연 12% 이자를 매년 3월 30일 수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대요. 무슨 이자를 1년에 한 번씩 받아요?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아무튼 기관 경과물에 대한 이자를 결산서상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31일자 마감 결산 문제니까 차변의 미수수익이고 대변의 이자 수익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대여금 3억 원에 연이자율 12%, 자, 기간 경과분은 12분의 9를 곱하시면 2,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차변의 미수수익 2,70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2,700만 원, 그렇게 회계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선수 수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학원, 극장, 목욕탕, 보험회사, 대부업,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해서 선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수 수익 개념을 이해를 하셨으면 선수 수익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유인 즉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수 수익은 후불제로 했었을 때 연말에 기말에 빨갛게 빗금칠한 부분이 미수 수익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선수 수익은 미수 수익과 똑같은 유형인데 대가를 자 이번엔 어떻게? 그렇죠. 미리 땡겨받은 경우에요. 선불제일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선불제일 때. 그러니까 여기는 미수 수익이 문제가 되는 거고 왜? 나중에 후불제로 받으니까. 이쪽은 선수 수익이 문제가 되는 건데 말 그대로 미리 땡겨받았으니까. 그럼 평 따를 때는 문제가 없는데 12월 31일자에 보니까 한 달치를 미리 땡겨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가를 제공한 거는 지금 까맣게 빗금친 부분, 여기만 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거고 파랗게 칠한 부분은 아직 제품을 판매하지도 않았고 제품을 공급하지도 않았고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이 대가를 지금 미리 땡겨받은 거죠. 그래서 기말 결산 시점에 파랗게 칠한 이 부분에는 대가를 미리 땡겨받았으니까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 개념감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미수 수익하고 선수 수익하고 방향은 반대지 완전히 똑같은 애예요. 완전히 똑같은 애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자세한 회계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다인점은 한 번 나왔어요. 전산회계 1급 24회 때 요 선수 수익에 대한 케이스가 딱 한 번 나왔었는데요. 본사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4월 1일에 이것도 4월 1일이네. 건물 임대에 대한 1년분 임대를 미리 현금으로 땡겨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얘기했지만 시험에서는 1년 기준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년치 월세를 미리 땡겨받은 케이스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년치 월세를 상가 건물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미수 수익을 물어보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1년치 월세를 후불제로 받겠다. 그러니까 빨갛게 빗금친 부분 미수 수익에 대해서 9개월분 지분 임대 수익에 대해서 기말 결산 시점에 미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봐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빨갛게 빗금친 부분.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은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 상가 건물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고 있긴 하는데 어떻게? 선불로 받고 있다. 미리 땡겨서 받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녹아나갈 텐데 문제는 기말 결산 시점에 보니까 우리가 빌딩을 빌려준 거는 9개월치밖에 안 빌려줬는데 아직 석 달치가 남았네. 근데 이 월세는 1년치를 땡겨받았네. 이거 좀 어떻게 봐봐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부분. 그래서 3개월 분치에 대한 임대 수익 부분에 대해서 미리
땡겨받았죠? 여기 부분을 뭐로 잡는다고요? 선수 수익이라고 잡는 거예요.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파랗게 칠한 부분이 지금 얼마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4월 1일분 4월 1일에 건물 임대한 1월분 1년분 임대를 미리 현금으로 받았다. 해당 거래를 조회하여 기말 수정분기를 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케이스가 약간 희한한 게 뭐냐면 숨어있는 자산 형태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말 결산 시점에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가 상태가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처음 분기할 때부터 숨어있는 부채 형태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답 보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분계 방법부터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이 방법 1, 방법 2, 방법 3, 즉 월세를 임대료 수익을 또는 이자 수익을 미리 땡겨 받으면 회계 처리 방법이 3개가 돼요. 후불제로 하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땡겨 받으면 3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먼저 방법 1. 4월 1일자에 자, 부가가세는 고려하지 않고 분계만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면 답지에 그렇게 돼 있어요. 4월 1일에 1년치 월세 1200만 원을 땡겨 받았습니다. 한 달이 1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차변에 현금 1200만 원 들어왔고요. 대변에는 물건 팔아서 1200만 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1년치 월세를 땡겨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 1200만 원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계상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 선수 수익 부채입니다. 자, 그랬다가 4월 30일 날 됐습니다. 그러면 한 달치 월세를 수익으로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배변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 여검의 수익 계정 과목을 계상해 주시고 분개해 주시고 차변에 자, 선수 수익 부채를 한 달 분치, 그러니까 얼마? 100만 원을 줄여나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달 5월 31일 날 됐네요. 역시 한 달 분치 수익을 인식해 주시고 한 달 분치 부채를 줄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짓을 몇 번? 1년에 12번을 하는 거죠. 12번을. 자,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재수없이 기말 결산일이 끼었네요. 자, 제가 12월 30일이라고 결산이라고 분리를 시켜 놓았는데 12월 31일이 꼭 결산일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3월 결산법인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하고 일본과 관련된 회사들은 3월 결산법인이에요. 그러면 3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자가 기말 결산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희한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우리 거래처 중에 그 조그마한 중소 건설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는 회사 창립 기념일이자 마감 결산일이 10월 27일이에요. 처음에 희한하더라고요. 그 하나 건 때문에 제가 못 노는 거예요. 10월 25일에 신고 끝나고 나서 놀자판이어야 되는데 이틀을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 기장료를 많이 주는데. 언젠가는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하필 10월 27일입니까? 참고로 법인은 주식회사는 영업기간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가 가능해요. 1년 넘어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는 8개월마다 세금 내겠다. 돼요. 3개월마다 세금 내겠다. 법인세 세금 내겠다. 돼요. 1년 넘어가는 건 안 되고. 근데 귀찮잖아요. 국세청도 그렇고. 그래서 관습적으로는 1년 단위로 1년 기준으로 끊되 뭐라고 돼 있냐면 마감 결산일이 끝나는 달이 속하는 말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내 법인세를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10월 27일이 마감 결산일이잖아요. 그러면은 10월 31일이 결산일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죠. 그러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석 달 뒤니까 예, 희한하게도 2월 달에 신고가 들어가는 그런 회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 거래처 중에 하나가. 11, 12, 1월 달에 1월 달에 법인세 신고가 들어가는 업체가 하나가 있는데 약간 좀 귀찮긴 한데 기장료를 많이 주니까 물어봤어요. 그 사장님한테. 왜 하필 이 날짜입니까? 했더니 와이프 생일날이래요. 그래서 야, 사모님하고 사이가 좋으신가 보네요. 그랬더니 자기 처지가 되면 없던 애정도 생긴대. 또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자기 집이 저기 그 강원도인데 집이 좀 가난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기 어디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가 하여튼 저기 건축공학과인가 거기 이제 들어가서 그 당시 때 한참 날리던 건설회사인 대우건설에 들어갔었대요. 대우건설이 아파트 정말 잘 짓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도 배우고 뭐 했는데
중간에 이제 회사가 팔려나가게 생겼으니까 중간에 이제 퇴직금 받고 나왔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 당시 때 하청업체인 사장님네 회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한 등급 내려간 거죠. 그런데 대기업체에서 이제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이 중소기업을 꽤 튼튼하게 잘 키워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자기가 이제 몸담게 된 중소기업 사장님이 회식자에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자기 딸내미하고 한번 사귀어볼 생각이 없느냐 뭐 이러더래요. 그랬다가 생각이 이거 잘못되면은 평생 물리는 거 아니야. 만약 사귀었다가 잘못되면 이건 오도 가도 못하는 거 아니야.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생각은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리쳤는데 계속 기회가 날 때마다 뭐 우리 딸 한번 만나봐라 이쁘다 막 뭐 이러더래요. 이 사장님이 노망이 났나 그래가지고서는 아무튼 자꾸 우리가 권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만났대. 근데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뻐.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장인어른이 되어 있는데 회사 자산 규모가 한 140억대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좋은 거지 참. 그 아들이 없어요. 딸만 둘 있는데 두 번째 사위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업 뭐 이런 쪽에. 고등학교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힘들게 키우는 회사 남한테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위가 좀 끌어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진짜로 다 넘겨주고 뒤에서 놀고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이 저 젊은 사장 입장에서는 고맙지. 자기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회사기도 하고 거기다가 자기 직원을 어느 사장님이 자기 사위로 삼겠어요. 회사 운영해 보시면 아는데 직원은 직원일 뿐. 절대 무슨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불가능해. 가지고 오죽하면 저기 얘기 옆으로 새는데 저기 이부진 씨하고 그 남편하고 처음엔 좋아서 결혼했다 그랬는데 결국 갈라서고 난리가 아니잖아. 왜? 평생 주종 관계거든. 주인과 노예 관계예요. 따지고 보면. 아무튼 그렇게 된 거야. 그렇다 치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런 거 티 안 내는 와이프가 고맙기도 하고 장인어른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는 식구들이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이런대요. 그러려면은 그 전에 마감 결산을 끝내놔야 돼. 결정적으로 와이프 생일날에 잊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마감 결산인데 어떡할 거야. 그죠? 그래서 바꿔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처가댁이 자산이 많으면은 없던 애정도 생기게 된대. 원래도 좋아했었지만은 막 없던 애정도 새록새록 생기고 막 식구들 챙기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넘어가요.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상첨화 뭐 이런 케이스지. 와이프가 이쁘면 열심히 벌어다 먹이는데 거기다가 아유 처가댁이 자산까지 많아봐. 넘어가요. 이건 좋은 얘기야. 아무튼 그래서 12월 31일하고 결산이라고 겹치는 저기 뭐지 꼭 동일한 날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산의 항목 결산 시점에 처리될 항목을 따로 설명해서 제가 12월 31일과 결산일을 분리를 시켰는데 12월 31일자에 임대료를 인식하게 되는 건 한 달 분치 12월 치분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결산 시점에 수정분계 이 케이스는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가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지금 이 예제 문제에 나온 거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1년치 월세를 땡겨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1년치 월세를 땡겨 받았는데 1년치 월세 지금 땡겨 받은 거는 전부 다 한 달치를 이렇게 여기 달치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땡겨 받은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12월 31일자에 보면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가 존재할 리가 없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경과분이 9개월치가 되겠는데 이걸 1년치를 미리 땡겨 받았을 때 매달마다 수익으로 인식한 거는 정확하게 한 달 분치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수정분계사항이 없어요. 자, 12월 31일자에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가 없으니까 역분계도 없습니다. 참고로 숨어있는 부채와 숨어있는 자산, 그러니까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방법 3번에 설명할 텐데 어쨌든 결산 시점에 수정분계가 없으면 선수수익은 1월 2일자에 대해서 역분계라고 하는 걸 해줄 필요가 없어요. 역분계가 뭐냐면 차대변을 바꿔주는 작업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방법 3번에 가서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1월달, 2월달, 3월달 말에 정확하게 한 달 분치 수익을 인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장 정확하고요.
회계학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귀찮아요. 월말에 이런 짓을 1년에 12번 해봐요. 그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방법 2번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방법 2번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별건 아니고요. 4월 1일자에 1년치 월세를 땡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 1,200만 원, 대변의 선수수익 1,200만 원 동일한 분계가 오는데 자 4월달, 5월달 이거 수익 인식을 귀찮으니까 12월 31일자에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매달마다 처리해야 되는 걸 결산 직전에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방법 2번이에요. 그리고 결산 시점에 이렇게 해놓으면 결산 시점에 수정분계상이 존재할 리가 없겠죠. 매달마다 처리해야 되는 걸 9달치를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한 거니까 결산 시점에 회계 장부와 실제 수익 인식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결산 시점에 수정분계 없고 수정분계 없으니까 1월 2일자 역분계 없고 다음 달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기 바로 직전에 또 한번 수익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방법 3번이고요. 시험 문제는 방법 3번으로 자주 물어봅니다. 전산의 결급 24회 때 문제도 방법 3번으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방법 3번은 월세를 땡겨받은 시점에서도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가 나타나고 결산 시점에서도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가 나타나는 희한한 케이스 형태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인데 자 4월 1일자 현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변에는 원래대로 하자면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부채 개념項目이 와야 되는데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제가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뭐하러 괜히 쓸데없이 부채로 잡아놨다가 매달마다 수익 처리하고 아니면 결산 시점에 수익 처리하고 이런 귀찮은 짓을 하느냐. 임차인이 도망갈 것도 아닌데 뭐 월세도 1년치 땡겨 받았고 건물을 뽑아갈 것도 아니고 내가 손해볼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임대료라고 자 1년치 수익 계정 과목을 땡겨 잡아버린 경우예요. 건물을 한 번도 건물을 한 번도 빌려준 적이 없는데 임대료라고 수익 계정 과목으로 미리 땡겨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회계학에서는 수익의 과대계상 상태이면서 부채의 과소계상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표현할 때는 거기 임대료 1,200만 원은 임대료의 탈을 뒤집어 쓴 선수수익이죠. 즉 수익의 탈을 뒤집어 쓴 부채 되시겠습니다. 원래는 선수수익이 와야 되는데 선수수익을 밀어내고 임대료가 그 위에 깔고 앉아버린 거예요. 자, 얘가 숨어있는 부채 상태입니다. 그러면 희한한 게 뭐냐면 이렇게 월세를 미리 땡겨받은 시점에 숨어있는 부채로 회계 처리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녹아나간다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4월 30일자 됐습니다. 4월 1일자 기준으로는 1년치 12달치 임대 수익이 뻥 튀기는 상태가 되는데 4월 30일 한 달이 지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11달치만 뻥 튀게 되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5월 30일 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달치만 뻥 튀게 되는 상태가 돼요. 왜? 1년치 월세를 미리 땡겨받았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재갱신하기 바로 직전인 3월 30일 날 다 녹아나가서 딱 맞게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재수없이 뭐가 꼈다? 기말 결산일이 낀 거예요. 자, 기말 결산 시점에 보니까 미 경과분 300만 원. 자, 거기 박스 쳐주세요. 거기 분계 통째로다. 미 경과분은 밑줄 그어주시고 방법 3번의 결산 시점 다 박스로 쳐주세요. 이만큼. 거기 보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걸 통째로 이렇게 박스로 쳐주세요. 그쵸. 테두리를 통째로 다 박스로 쳐주세요. 자, 12월 30일자 보니까 내가 건물을 9달밖에 안 빌려줬는데 회계 장부에다가 몇 달을 빌려준 걸로 12달을 빌려준 걸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월 30일자 공고 생각해 보니까 숨어있는 부채가 아직 300만 원이 남아있다라고 한 걸 발견한 거죠. 자, 그래서 대변에 미경과분 그러니까 숨어있는 부채 선수수익 300만 원을 대변에 잡아주시고 차변에는 뻥 튀게 돼 있던 1년치 임대 수익 임대료 중에 몇 달치? 석 달치를 취소시키는 분기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정 분기예요. 숨어있는 부채를 찾아서 회계장부로 잡아주시되 뻥 튀게 돼 있는 임대료를 취소시키는 분기를 넣어주는 걸 수정 분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한 수익을 그리고 부채를 찾아냈는데
이렇게 숨어있는 부채를 찾아내버리면 자동으로 녹아나간다는 기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은 방법 1번이나 방법 2번처럼 매달마다 임대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분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월달에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후임자가 왔었을 때 내가 방법 1번으로 처리했어, 방법 2번으로 처리했어, 방법 3번으로 처리했어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인수인계 못하고 인사 이동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임자가 이렇게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를 찾은 사람이 방법 3번일 경우 녹아나간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회계 처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결산 시점에 수정분기해 놓은 걸 차대면을 바꿔 놓습니다. 이게 역분기예요. 이게 역분기예요. 그래서 역분기라고 하는 거는 처음 회계 처리할 때 숨어있는 부채 상태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만 이 역분기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닌 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결산 시점에 경과분 300만 원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해봐라 이러고 문제가 나와요. 됐죠?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방법 1번은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삼시세끼 제때 챙겨 먹는 걸 의미합니다.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적고 몸에도 무리가 안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챙겨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저처럼 혼자 사는 경우에는. 그래서 대부분 방법 2번을 사용을 합니다. 아침 건너뛰고 점심때 바쁘니까 삼각김밥에서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고 언제 느긋하게 여유있게 삼시세끼 다 먹고 자요? 저녁에. 저녁에. 그래서 방법 2번은 밥 3끼를 저녁에 몰아서 먹는 그런 케이스예요. 됐죠? 그럼 방법 3번은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삼겹살 굽고 소주 한 잔 걸치는 거야. 저녁에 뭐 회식 먹을 것까지, 저녁에 먹을 것까지 미리 집에서 다 챙겨 먹고 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면 뱃속에 아직 점심, 저녁은 소화 안 된 상태로 출근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녹아나가겠죠? 그럼 이제 결산 시점, 내가 밥 먹었나, 안 먹었나 고민되는 순간에 너무 과식했던 것 때문에 쓴물이 넘어와. 아, 내가 밥 먹었구나. 맞죠? 넘어가. 아무튼 그래서 방법 3번이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저기 소나 양처럼 위가 4개면 그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걔들 반추동물 그래가지고 위가 4개예요. 밥 먹을 때, 풀 먹을 때, 사료 먹을 때 미리 몽땅 먹어놨다가 시간 여유 생기면 그때 끄집어내서 재동지고 씹어서 되새김질하는 거거든요. 사람도 위가 4개면 바깥에서 외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집에서 몽땅 먹고 아니면은 저기 혼자 사신 여자분들 엄마한테 갔다가 엄마 일주일분치 밥 좀 미리 해줘서 그래 다 챙겨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시간 날 때 하나씩 끄집어내서 씹으면 얼마나 좋아. 결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프로포즈 한다. 그런데 어떻게 거절할 방법은 없겠고 그러면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서 뽀뽀하자고 했었을 때 먹었던 거 되새김질 한번 해주시고 뽀뽀하면 얼마나 좋아. 이 여자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금방 알 거 아니야. 넘어가요. 좋은 얘기 아니야. 많이 먹은 거 되새김질 얘기해도 되나? 제가 정말로 나이 들었다는 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데모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 애들들 중에 그 데모하는데 참가한 애가 있었어요. 가정관리학과 애들 둘이 있었는데 이뻤어.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저는 도서관에서 시험 때문에 도서를 공부하고 이제 하숙집에 왔는데 나머지 애들들은 데모 나가서 이제 데모 끝나고 나서 이만큼 술 먹고 와서는 이제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집 가는 지하철은 끊겼고 그렇다고 뭐 여관 뭐 이런 데 갈 수는 없는 노릇인 거예요. 하숙집 우르르 몰려왔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취한 상태에서 방 하나에서 다 포개져 자는데 술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얘기도 되나? 이게 술 먹었다가 이제 그 뭐지 뭐라 그러나 그 범이 그러니까는 욕지가 토하잖아요. 근데 취해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누워서 그대로 이렇게 분수쇼. 그러던 애가 결혼한다고 청첩장 날렸어. 1년 뒤에. 그 데모 와중에 또 오빠하고 사귀었네. 제주도 좋아. 가지고 그 오빠가 또 사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결혼해야지. 가지고 사모님 돼 있어요. 그술 먹고 이렇게 방바닥에 토하던 애가 사모님이 돼 있어가지고 애가 지금 이번에 입학한다고 찍어놨어야 되는데 사진으로. 넘어가요. 좋은 얘기 아니야.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자, 다시 위로 올라오셔서 기출문제 살펴봅시다. 뭐라고 회계 처리해 놓았는가. 자, 거기 보시면은 네, 월 임대료는 1,100만 원이면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만 가지고서는 방법 1, 방법 2, 방법 3으로 회계 처리했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힌트이자 함정이 뭐냐면 4월 1일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월 1일자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를 뒤져봐야 됐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4월 1일자 일반 전표를 뒤져봤더니 차변의 현금 1,200만 원, 대변의 임대료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 1, 방법 2, 방법 3번 중에 방법 3번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방법 3번으로. 만약 4월 1일자 분계가 차변의 현금 1,200만 원, 대변의 선수 수익 1,2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방법 1번은 시험 문제 나오질 않고요. 회계 이론상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시험에 나오진 않고 방법 2번으로 되어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이 방법 2번으로. 그래서 결산 시점에 수정분계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은 애시당초 처음에 임대료를 받았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일자 분기가 보시는 것처럼 차변의 현금 1,200만 원, 대변의 임대료 1,200만 원 그러면 지금 결산 시점이 경과분 300만 원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고 만약 4월 1일자에 차변의 현금 1,200만 원, 대변의 선수 수익 1,200만 원 이렇게 놓으면 방법 2번에 12월 31일자 자 경과분 9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봐라 이러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됐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선수 수익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자 수익 케이스로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사채업을 하면서 이자를 어떻게 1년치를 미리 땡겨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10월 1일 주식회사 다날에게 1년간 현금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120만 원을 선금으로 수령했대요. 자, 마찬가지로 방법 1, 방법 2, 방법 3이 존재하는데요. 방법 1, 10월 1일자 일단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 1억 원이 빠져나갔고요. 차변의 단기 대여금 1억 원이 되겠네요. 자, 그랬다가 같은 날짜에 1년치 이자를 땡겨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1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는 그렇죠. 1년치 이자를 미리 땡겨 받았으니까 선수 수익이라고 잡아주셔야 돼요. 돈을 빌려 주긴 했을 때 아직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1년치 이자를 미리 땡겨 받았으니까 선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달 말일에 매월 말일에 한 달 분치씩 이자 수익을 인식하면서 선수 수익을 12분의 1씩 줄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자, 결산 시점에 보니까 수정분계사항 없겠죠? 왜냐면 매월 말일에 정확하게 이자 수익을 한 달 분치씩을 인식을 하면서 부채를 줄여나갔으니까. 그런데 방법 1번이 회계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귀찮아요. 그래서 방법 2번을 실무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10월 1일에 돈 빌려줬습니다. 10월 1일에 1년치 이자 수익을 땡겨받았습니다. 차변의 현금 120만 원, 대변의 선수 수익 120만 원. 자, 그랬다가 12월 31일자에 자, 이 케이스는 석 달 분치 이자 수익을 인식하되 부채 중에 12분의 3을 줄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월 31일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니까 이자 수익 9개월 분치분 90만 원 인식해 주시되 부채를 나머지를 떨어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시험에서 방법 3번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10월 1일 날에 거래처에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1억 원을. 그래서 대변의 현금 1억 원. 차변에는 단기 대여금 1억 원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10월 1일 같은 날짜에 자, 현금 1,200만 원, 현금 120만 원 들어왔습니다. 대변에 원래는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가 와야 되는데 왜? 선이자로 땡겨받았으니까 자, 얘를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 수익으로 잡아서는 안 되는데 수익으로 잡았으니까 자, 수익의 과대계상 상태이면서 부채 과소계상 상태가 되겠습니다. 즉 대변의 이자 수익 120만 원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은 원래는 누가 와야 돼요?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이 왔어야 되는 건데 귀찮다고 숨어있는 부채 상태로 만들겠다고 일부러 이자 수익으로 잡은 겁니다. 원래 일부러 이자 수익으로. 그러면 숨어있는 부채 형태로 회계 처리해 놓았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녹아나가겠죠?
숨어있는 부채 형태로 처음에 숨어있는 부채 형태로 회계처럼 녹아나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네, 그렇게 붕괴 없는 상태에서 이자 수익 부분이 녹아나갈 텐데 문제는 결산 시점에 미 경과분 얼마? 90만 원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자 수익 뻥튀기 되는 거 90만 원을 취소시키고 숨어있던 부채인 선수 수익을 찾아서 회계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 시점에 숨어있던 부채를 찾았습니다. 수정 분계를 했으니까 1월 2일자 무슨 분계? 역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인자에게 인수인계 안 해도 저절로 녹아나가겠죠? 그래서 미 경과분 90만 원 극한 박스 테두리 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선급 비용 되겠습니다. 선급 비용에서도 역분계가 발생을 하는데요. 희한해요. 선급자 붙은 거, 쉽게 말해서 시효자 붙은 거는 다 역분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효자라고 시작하는 항목은 분계 방법이 방법 1, 방법 2, 방법 3 3개가 존재해요. 그거에서 잠깐 외워야 될 거 하나 설명할게요. 객관식 문제로 이번에 나올 거라서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미수수익, 선수수익을 배우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3교시에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시효자로 시작하는 선수, 선급, 시효자가 들어갔죠? 요 두 케이스만 역분계가 존재합니다. 이 두 케이스만 분계 방법이 세 가지고요. 기말 결산 방법이 세 가지가 됩니다. 이 두 개만. 그리고 그 중에 방법 3번이 미결산이 역분계가 존재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 더. 회계학에서 이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1번. 이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발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연은 뒤로 늦춘다고 발생은 숨어있는 걸 찾아낸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이연이 자산과 부채와 다시 자산과 부채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이연 자산은 선급 비용이 이연 자산에 해당합니다. 이연 부채는 선수 수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중에서 발생은 미수 수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채 중에 발생은 미지급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외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안 외워지죠?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은 세종대왕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한글 자문수로 보면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미음, 비읍, 시읒, 이응을 두 개씩 쫙 띄우면 돼요. 무슨 소리냐? 미지급, 미수에서 미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발생하고 관련이 있어요. 시옷은 선급이나 선수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이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외우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어요. 한글 자문수로 해결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 조금 있다가 뒤쪽에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 평가할 때 특히 여기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 머리 싸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말 재고자산 재평가 그래가지고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개별법에서 5가지 방법 중에 당기순이익이 제일 많이 잡히는 게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거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고단위 고급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한글 자문수는 해결이 돼요. 아무튼
이연 자산과 이연 부채, 그 다음에 자산의 발생과 자산과 부채는 한글 자모순으로 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미음으로 시작하는 건 다 발생이에요. 미음으로 시작하는 건. 그 다음에 시옷으로 시작하는 건 다 이연, 뒤로 딜레이 연기시키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저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급비용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머나, 설명하다 잘리게 생겼네요. 얘기했잖아요. 강의는 시원찮아도 쉬는 시간 악착같이 시킨다고요. 쉬었다가 선급비용, 그러니까 자산의 이연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쉬세요.